그만하세요. 매표소에서 나온 한 여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또 나서는 년이 있네. 아가씨, 다칠 수 있으니까 비켜. 하지만 다음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뚝! 관절이 꺾이는 소리와 함께 건장한 남자가 비명을 질렀고 불과 10초 만에 3명의 조직원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모든 장면이 영상으로 찍혀 인터넷에 퍼지면서 10년 동안 숨어 살던 한 여인의 과거가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여수행 3시 30분 출발, 승차권 한 장이요. 네, 25,000원입니다. 이서아는 기계적으로 승차권을 발권하며 손님에게 건넸습니다. 매표소 창구 밖으로는 평화로운 시골 버스 터미널의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며 다음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터미널 식당 앞 평상에서 할머니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오후의 따스한 햇살이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평상 위에는 할머니가 아침부터 정성스럽게 진열해둔 사과와 배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옆에서는 고등학생 강민준이 스마트폰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화면을 빠르게 터치하며 작은 혀끝을 내밀었습니다. 아, 진짜. 또 죽었네. 민준이 작게 중얼거리며 게임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서아는 민준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때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터미널 앞 도로에 급정거했습니다. 기익. 타이어가 아스팔트와 마찰하며 내는 소리가 평화로운 터미널에 울려 퍼졌습니다. 승합차 문이 열리며 건장한 체격의 남자 4명이 내렸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남자들의 얼굴에는 험악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턱을 까딱 치켜든 남자가 침을 뱉으며 주위를 훑어봤다. 야, 여기가 그 재개발 반대하는 노인네들이 모여 있다는 그 후진 터미널 맞냐? 맞습니다, 형님. 쥐새끼처럼 여기 숨어 있어요. 옆에 있던 남자가 비굴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오늘 아주 싹을 뽑아버리자고. 누가 진짜 주인인지 뼈에 새겨주자. 남자들은 터미널 안으로 들어서며 상인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터미널 안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가 졸고 있는 할머니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며 소리쳤다. 어이 할머니, 장사 편하게 하고 싶으면 줄을 잘 섰어야지. 어디다 대고 반대 서명을 해?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눈을 떴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나는 모르는 일이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습니다. 남자가 조소하며 할머니의 평상을 발로 걷어찼다. 시끄럽고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쾅! 평상이 기울어지며 사과와 배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민준이 남자들 앞을 가로막으며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아저씨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힘없는 할머니한테 왜 이러세요? 남자가 기가 차다는 듯 웃으며 민준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잡았다. 뭐야, 이 핏덩이는? 어른들 일에 함부로 끼어드는 거 아니야. 맞고 싶어? 으악! 민준이 거칠게 밀려나며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할머니가 민준을 향해 손을 뻗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준아. 터미널 안 사람들은 모두 공포에 질려 벽 쪽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매표소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서아가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아의 얼굴에는 냉정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하시죠. 서아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들이 서아를 돌아보며
킥킥거렸습니다. 이 계집애는 또 뭐야? 영웅 놀이라도 하고 싶어서 나섰나? 아가씨, 좋은 말로 할 때 저리 비켜. 다치기 싫으면. 서아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서아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그 더러운 손 놓고 두 분께 정중히 사과한 다음 당장 여기서 꺼지세요. 뭐, 이 미친년이 진짜. 남자가 주먹을 불끈 쥐며 서아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서아는 재빠르게 남자의 팔목을 잡았습니다. 뚝! 관절이 꺾이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팔. 나머지 두 남자가 동시에 서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서아는 몸을 낮춰 한 남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다른 남자의 목을 팔로 감싸 제압했습니다. 불과 10초도 안 되어 세 명의 남자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터미널 한쪽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있던 젊은 남자가 흥분해서 소리쳤다. 세상에 미쳤다, 미쳤어. 이거 완전 대박 영상감이야. 영화가 따로 없잖아. 젊은 남자는 유튜버 지망생으로 콘텐츠 소재를 찾아 터미널에 왔다가 이 장면을 모두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쓰러진 남자들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두 번 다시 여기 나타나서 행패 부릴 생각 마. 그땐 이걸로 안 끝나. 남자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승합차로 도망쳤습니다. 민주는 일어나며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도 놀란 눈으로 서아를 쳐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아는 고개만 끄덕이고 매표소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몇 시간 후 유튜버 지망생은 집에 돌아와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제목은 터미널 여전사, 조폭 참교육이었습니다. 영상이 업로드되자마자 조회수가 급속히 올라갔습니다. 댓글창에는 감탄사와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와, 진짜 영화 같다. 이분 누구세요? 완전 멋져요. 액션이 진짜 현실적이에요. 영상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로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터미널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터미널 입구를 가득 메웠습니다. 어제 그 영상의 주인공이 정말 여기 있나요? 매표소 직원이 맞습니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기자들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서아에게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서아는 매표소 안에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인근 도시의 고급 호텔 회의실에서는 중요한 사업 미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계약서 검토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한지혁이 정장 차림으로 악수를 나누며 말했습니다. 지혁은 성공한 IT 보안업체 CEO였습니다. 지혁이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다. 잠시만요. 중요한 연락이 올 때가 있어서 10분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휴식 시간에 지혁은 습관적으로 인터넷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에 터미널 여전사라는 단어가 떠 있었습니다. 터미널 여전사? 지혁이 고개를 갸웃하며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시골 버스 터미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직원들을 제압하는 한 여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카메라가 여성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을 때 지혁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서아, 이서아. 지혁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10년 전 기억이 순간적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지혁은 벌떡 일어나며 회의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계약 관련해서는 내일 바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지역이 서둘러 말하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지역은 주차장으로 뛰어가 고급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내비게이션에 터미널 주소를 입력하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2시간 후 지역의 차가 터미널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지역은 차에서 내려 인파를 헤치며 터미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매표소 앞에는 여전히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지역은 사람들 사이로 시선을 돌리다가 매표소 안의 서아를 발견했습니다. 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서아도 지역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서아의 세상에서 모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기자들의 질문 소리도 카메라 셔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역만이 서아의 시야에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10년 만에 다시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지역은 인파를 뚫고 매표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기자들이 지역을 밀어내려 했지만 지역은 굳은 표정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잠깐만요. 여기는 출입 금지. 한 기자가 지역을 막으려 했습니다. 지역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나침반 펜던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빛이 바래고 유리에 작은 금이 간 펜던트였습니다. 서아야. 지역이 펜던트를 들어 올리며 조용히 불렀습니다. 매표소 안에서 서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아의 시선이 펜던트에 고정되었습니다.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금세 차가운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서아가 창구를 닫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서아가 아니에요. 다른 분을 찾으세요. 서아는 매표소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역은 허탈한 표정으로 펜던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기자들이 다시 지역을 둘러쌌습니다. 혹시 매표원과 아는 사이신가요? 어떤 관계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지역은 대답하지 않고 터미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안에서 할머니가 깨진 과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할머니를 도우며 바닥을 쓸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역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아니요, 음식을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지역이 정장 안주머니에서 수표를 꺼냈습니다. 수표에는 큰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표소에서 일하는 분에 대해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분과 저는 오래된 친구 사이입니다. 꼭 찾아야 할 일이 있어요. 지역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하며 수표를 할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수표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소금통을 집어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지역을 향해 소금을 뿌렸습니다. 나가요. 당장 나가라고요. 할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지역을 쫓아냈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말 나가란 말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민준도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역은 수표를 집어들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작은 원룸에서 캐리어에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옷가지와 생필품을 차례대로 넣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더 큰 일이 일어날 거야. 서아가 혼잣말을 하며 마지막 물건을 넣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선 서아는 어두운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가로등이 듬성듬성 있어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야, 저기 그년이다. 어둠 속에서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낮에 터미널에서 당한 흑곰파 조직원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자. 선두에 선 남자가
쇠 파이프를 휘둘렸습니다. 다른 남자들도 강목과 야구 방망이를 들고 서아를 둘러쌌습니다. 어딜 가려고 하나? 남자들이 서아의 앞뒤를 막았습니다. 이번에는 6명이었습니다. 서아는 캐리어를 놓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낮에 당한 걸 그냥 넘어갈 줄 알았나? 한 남자가 강목을 휘둘렀습니다. 서아가 몸을 피했지만 강목이 팔에 스쳤습니다. 으윽! 서아의 팔에서 피가 스며 나왔습니다. 이번엔 도망갈 곳도 없지. 남자들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서아. 지역이 뛰어들어 서아를 향해 날아오는 강목을 막았습니다. 지역의 팔에 강목이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으악! 지역이 고통스러워했지만 서아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너 누구야? 남자들이 지역을 향해 몰려들었습니다. 서아와 지역은 등을 맞대고 자세를 취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호흡을 맞춰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왼쪽. 서아가 짧게 말했습니다. 오른쪽. 지역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서아는 왼쪽에 2명을, 지역은 오른쪽에 3명을 상대했습니다. UDT 시절 익힌 전술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10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완벽한 호흡을 보였습니다. 으악! 아! 남자들이 차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모든 상황이 끝나고 지역은 자신의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넥타이를 찢어 서아의 팔을 감싸려 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피가 많이 나고 있어. 됐어요. 서아가 거칠게 손을 빼냈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서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역은 상처받은 표정으로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아야, 나야. 지역이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10년 동안 너를 찾았어. 내 모든 걸 걸고 찾아 헤맸다고. 지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거야? 왜 나를 속인 거야? 서아는 지역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건 끝났어요. 과거일 뿐이에요. 과거라고? 그게 과거라고? 지역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발 그만 따라다니세요. 서아가 차갑게 말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안 돼. 이번엔 절대 놓을 수 없어. 지역이 서아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놓으세요. 서아가 지역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가 진실을 말해줄 때까지 난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거야. 지역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멀리서 민준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할머니 심부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매표소 아줌마가 다친 것을 보고 민준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낯선 남자와 아줌마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서아는 잠시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터미널 앞 카페에서 만나요. 지역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 후엔 정말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서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어. 지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아는 캐리어를 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역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서아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엔 놓지 않을 거야. 절대로. 지역이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서아는 집으로 돌아와 구급상자를 열었습니다. 낡은 상자 안에는 소독약과 붕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아는 상처난 팔을 소독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독약이 상처에 스며들며 따가웠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붕대를 감으며 서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서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터미널 앞 작은 카페에 서아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은 서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 잔을 돌렸습니다. 10분 후 지혁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지혁은 서아를 발견하고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지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아는 대답하지 않고 시계를 보았습니다. 10분만 시간을 주세요. 지혁이 정장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서아 앞에 놓았습니다. 한지혁, 시큐리티 솔루션 대표이사. 서아가 명함을 흘끗 보며 말했습니다. 성공했네요. 축하해요. 너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지혁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묻고 새로운 삶을 살자. 내 회사에서 일해도 되고 아니면 다른 곳에서. 그만해요. 서아가 지혁의 말을 끊었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당신과 엮여서 내 인생이 망가졌는데 또다시 그 실수를 반복하라고요? 서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서아야, 그건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서아의 눈에 분노가 떠올랐습니다. 지혁은 할 말을 잃고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내가 조용히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때 서아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서아는 화면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여보세요? 아, 선생님, 네. 민준이가?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경찰서요? 서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서아는 핸드폰을 끊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상관없어요. 서아가 카페를 뛰쳐나갔습니다. 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아를 따라 나섰습니다. 서아는 급하게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혁도 자신의 차로 달려가 서아의 차를 뒤따랐습니다. 30분 후 경찰서 앞 서아는 차에서 뛰어내려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사조정실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변호사와 학부모들이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키운 아이가 이런 짓을 해요? 한 학부모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이가 얼마나 다쳤는데 이건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예요. 다른 학부모도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구석에 앉은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입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손등에는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아. 서아가 민준에게 달려가 그를 살폈습니다. 다친 곳은 없어? 어디 아프지 않아? 민준은 고개를 들어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의 눈은 붓고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줌마. 민준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서아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준이 어머니시죠? 죄송합니다. 무슨 일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서아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오늘 점심시간에 같은 반 아이들 4명을 때렸어요. 그중 1명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요.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때렸다고요? 서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인터넷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터미널에서 일어난 그 사건 말이에요. 선생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 영상 속 분을 보고 아이들이 뭐라고 했는데? 조폭 같은 여자라고, 괴물이라고. 선생님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준이가 화를 냈다는 거죠?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영상 속 분의 사진을 프린트해서 낙서를 하고 있었어요. 그걸 본 민준이가 갑자기. 서아는 민준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내 때문에 소년원에 보낼 겁니다.
변호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폭력적인 아이는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해요. 서아는 민준을 놓고 변호사와 학부모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서아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대신 제가 사과드릴게요. 제가 뭐든 할게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학부모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돈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거예요. 서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착한 아이예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지역이 조용히 경찰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역은 멀리서 무릎 꿇은 서아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준의 처절한 눈빛과 서아의 절박한 모습을 보며 지역은 직감했습니다. 저건 단순한 이모와 조카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지역은 조용히 담임 선생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준이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나요? 네. 왜 그걸? 제가 보험회사에서 나왔거든요. 지역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2007년 12월 15일이에요.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지역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007년 12월. 자신과 서아가 헤어진 게 2007년 2월이었습니다. 정확히 10개월 후였습니다. 지역은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댔습니다. 2시간 후 간신히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서아는 큰 금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서아는 민준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지역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서아야. 지역이 불렀습니다. 서아가 돌아서서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는 누구야? 지역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난 언니의 아들이에요. 서아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언니라고? 지역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네. 언니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서아가 민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2번 다시 나타나지 마세요. 민준이까지 힘들게 하지 말아요. 서아가 민준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지역은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생년월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007년 12월. 지역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집으로 돌아와 잠든 민준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민준이 침대에서 깊게 잠들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내 아들. 서아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서아는 침대 밑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빛바랜 사진이 보였습니다. UDT 시절 지역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작은 베넷 저고리가 있었습니다. 강민준이라고 수놓인 베넷 저고리였습니다. 서아는 사진과 베넷 저고리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서아의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창밖에는 지역의 차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지역도 차 안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아의 눈앞으로 11년 전 여름이 떠올랐습니다. 뜨거운 훈련장에서 지역과 함께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11년 전 해군 특수전전단 훈련장. 뜨거운 여름 햇살이 훈련장을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집합. 한 지역 중사의 우렁찬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25명의 훈련병들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그중 유일한 여성인 이서아도 다른 훈련병들과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15km 완전 무장 행군이다. 지역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시간은 2시간. 뒤처지는 놈은 바로 탈락이다.
남성 훈련병들이 서아를 흘끗흘끗 쳐다봤습니다. 서아는 굳은 표정으로 앞을 바라봤습니다. 특히 여자는 체력부터 글러먹었으니까 각오해라. 지역이 서아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남자를 따라올 수 없을 거다. 서아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출발. 호각 소리와 함께 훈련병들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아는 중간 정도 위치에서 꾸준한 페이스를 유지했습니다. 5km 지점을 지날 때 몇몇 남성 훈련병들이 서아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한 훈련병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작 포기하지 그래. 다른 훈련병도 거들었습니다. 서아는 속도를 높여 그들을 앞질렀습니다. 훈련병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15km 완주 후 서아는 상위 5등 안에 들어갔습니다. 지역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저녁 야간 침투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훈련병들은 어둠 속에서 목표 지점까지 이동해야 했습니다. 서아는 조심스럽게 물가를 따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훈련받던 남성 동기가 갑자기 발을 걸었습니다. 서아가 중심을 잃고 깊은 웅덩이로 빠졌습니다. 첨벙. 차가운 물이 서아를 덮쳤습니다. 야, 장비 다 잃어버렸네. 동기가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다른 훈련병들이 서아를 내려다보며 킥킥거렸습니다. 서아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장비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빨리 안 나와? 훈련 끝나겠다. 훈련병들이 서아를 두고 앞서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역이 나타났습니다. 지역은 말없이 웅덩이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첨벙. 교관님 왜? 서아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지역은 대답하지 않고 물속을 뒤져 장비를 찾았습니다. 잠시 후 배낭과 총을 건져 올렸습니다. 받아. 지역이 퉁명스럽게 말하며 장비를 서아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물에서 나와 앞서갔습니다. 서아는 젖은 몸을 이끌고 지역을 따라 뛰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의무실에서 서아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몸이 춥고 열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세요?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역이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감기약이 들려 있었습니다. 먹어. 지역이 약을 침대 옆 탁자에 놓았습니다. 교관님, 말하지 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지역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왜 도와주신 거예요? 서아가 물었습니다. 지역은 대답하지 않고 의무실을 나갔습니다. 서아는 감기약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서아는 훈련장 끝에 있는 낡은 등대를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서아가 등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리더니 지역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지역이 서아 옆에 앉았습니다. 찾고 있었어요? 서아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산책하다가. 지역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힘들지? 지역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견딜만해요. 서아가 대답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아? 절대 안 해요. 서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지역이 서아를 돌아보았습니다. 서아의 눈에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고집을 피워? 증명하고 싶어요. 여자도 할 수 있다는 걸. 서아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등대에서 자주 만났습니다.
까칠한 교관과 독한 훈련병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곳에는 그냥 평범한 남녀만 있었습니다. 첫 휴가 때 두 사람은 처음으로 사복을 입고 만났습니다. 지역은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이었고 서아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색하다. 서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지역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영화관에 가서 로맨틱 코미디를 봤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떡볶이와 어묵을 사 먹었습니다. 이런 게 일반인 데이트구나. 서아가 떡볶이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 서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역도 따라서 웃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두 사람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지역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 지역이 상자를 서아에게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나침반 펜던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예뻐. 서아가 감탄했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 내가 항상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잃지 마. 지역이 서아의 목에 펜던트를 걸어주며 말했습니다. 제대 후에는 같이 살자. 지역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정말? 서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응. 작은 집이라도 구해서 평범하게 살자. 좋아. 서아가 지역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서아에게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아야, 큰일 났다.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사업에서 실패했어. 회사가 부도났어. 서아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집까지 넘어갔어. 사채업자들이 매일 와서 난리야.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어요? 충격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셔. 의사가 많이 위험하다고 해. 서아는 핸드폰을 놓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빚이 얼마나 되는데요? 10억이 넘어. 서아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인터넷으로 해외 파병 공고를 찾아봤습니다. 소말리아 파병 전투요원 모집. 수당은 월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 서아가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며칠 후 지역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쳤어? 소말리아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데. 지역이 서아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서아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돈은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겠다. 대출을 받든 뭐라든. 그럴 수 없어. 서아가 지역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 인생까지 망칠 수는 없어.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지역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안 돼. 당신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다고. 서아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두 사람은 며칠간 말다툼을 했습니다. 서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아는 결심했습니다. 파병 전날 지역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7시 등대에서 만나자. 마지막으로 등대 앞에 서아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석양이 바다 위로 지고 있었고 파도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10분 후 지역이 나타났습니다. 지역의 얼굴에는 간절함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아야, 다시 생각해봐. 우리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지역이 서아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서아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지역아, 나 고백할 게 있어.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데? 지역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아는 깊은 숨을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너를 사랑한 적 없어. 지역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진심이야. 단지 성공을 위한 발판이었을 뿐이야. 서아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아야, 농담이지? 지역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가 교관이니까 가까이 간 거야. 훈련에서 살아남으려고. 서아의 거짓말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필요 없어졌어. 파병 가면 돈도 많이 벌고 경력도 쌓을 수 있거든. 지역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맞아.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 서아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지역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너 정말 그런 여자였어? 지역이 서아의 뺨을 때리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아의 얼굴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지역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지역이 돌아서서 등대를 떠났습니다. 서아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억눌렀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아가 바다를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인천공항. 서아는 파병 부대원들과 함께 출국 수속을 밟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출발 전 화장실에서 서아는 가지고 온 임신 테스트기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부터 몸이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2줄. 양성이었습니다. 어떻게? 서아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서아는 절규했습니다. 소말리아 해안 6개월 후 서아는 벌어진 배를 감추기 위해 헐렁한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서아 중사, 오늘 해안 경비 담당이야. 대대장이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아가 총을 메고 초소로 향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서아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보자. 엄마가 지켜줄게. 서아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총성이 들렸습니다. 적군의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적습니다. 적 발견. 동료들이 소리쳤습니다. 서아는 몸을 낮춰 엄폐물 뒤로 숨었습니다. 배를 보호하면서 응전해야 했습니다. 탕탕탕. 총성이 사방에서 울렸습니다. 서아는 한 손으로는 배를 감싸고 한 손으로는 총을 쏘며 싸웠습니다. 같은 시각 한국에서 지역은 술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야, 한지혁. 요즘 왜 이래? 매일 술만 마시고. 동료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상관없어. 내 맘이야. 지역이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그 여자 때문이지? 그냥 잊어버려. 다른 동료가 말했습니다. 잊어버리라고? 쉽게 말하네. 지역이 비웃었습니다. 야, 너 요즘 훈련에서도 말 안 들어. 상급자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동료가 걱정했습니다. 나가라고 하면 나갈 거야. 지역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지역은 상급자와 크게 다툰 끝에 폭행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불명예 전역을 선택했습니다. 10개월 후 소말리아에서 만삭이 된 서아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파병 수당으로 아버지의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차가운 시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아이 아버지는 누구야? 어머니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서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혼모가 되어서 돌아오다니 창피해서 어떻게 동네 사람들 얼굴을 봐? 아버지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못 키워. 다른 곳을 알아봐.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아는 혼자서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아무도 곁에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왕! 아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이에요. 간호사가 아기를 서아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서아는 아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기는 지역과 닮았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서아가 아기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서아는 먼 친척인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터미널 식당을 운영하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부탁이 있어요. 서아가 아기를 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부탁드려요. 할머니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아야,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저는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할 거예요. 서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저보다 할머니가 더 좋은 엄마가 될 거예요. 할머니는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민준이라고 지었어요. 강민준. 서아가 마지막으로 아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아는 그날 밤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UDT 시절 배운 모든 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흔적을 완벽히 지웠습니다. 5년 후 IT 보안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게 된 지역은 사람을 고용해 서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이서아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직원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뭐라고 했어? 지역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소말리아 파병 후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이 있어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역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이라고? 누구 아이?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역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남자아이를 낳았다는 거구나. 지역이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나를 이용한 거였어. 지역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후 몇 년간 지역은 서아를 찾았지만 실패했습니다. 서아는 너무나 완벽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결국 지역은 서아를 마음속에 묻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사랑 따위 하지 않을 거야. 지역이 다짐했습니다. 한편 서아는 매년 12월 15일이면 멀리서 민준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자라는 민준의 모습을 보며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 자라고 있구나. 서아가 망원경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2년 전부터는 터미널 매표원으로 취직해 민준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그냥 매표소 아줌마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멈춰버린 두 사람의 시간이 한 편의 영상으로 인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역은 차에서 밤을 지새우며 과거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동이틀 무렵 지역은 터미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새벽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할머니, 지역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지역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 왔어요? 할머니, 제발 들어주세요. 지역이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아버지입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민준이 생년월일이 2007년 12월 15일이죠? 서아와 제가 헤어진 지 정확히 10개월 후예요. 지역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발이요. 저는 10년 동안 제 아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지역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아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가 매년 12월 15일이면 찾아와요. 뭐라고요? 민준이 생일날마다 선물을 가져와요. 직접 주지는 못하고 저한테 맡기고 가죠.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육아일기도 써서 가져와요. 민준이를 멀리서 지켜본 이야기들을. 지역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민준은 자신의 방에서 할머니와 지역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다가 우연히 들은 것입니다. 저는 민준이의 아버지입니다. 지역의 말이 민준의 귀에 들렸습니다. 민준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기댄 채 계속 들었습니다. 서아가 매년 12월 15일이면 찾아와요. 할머니의 말에 민주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표소 아줌마가 자신의 엄마라는 것, 그 낯선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 자신이 버려진 아이라는 것,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낡은 상자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할머니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위에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민주는 상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거두기를 반복했습니다. 이 안에 진실이 있겠지.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차마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자신이 버려진 아이라면 어떡하죠? 민주는 상자를 그대로 두고 방을 나왔습니다. 가방을 챙겨 조용히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민주는 예전에 어울렸던 친구들이 있는 폐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이 온통 분노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민준의 방을 확인했습니다. 민준아, 밥 먹어라.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민준이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없어요. 할머니가 서아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아는 급하게 달려와 민준의 방을 확인했습니다. 어디 갔을까? 서아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역도 식당으로 왔습니다. 민준이를 찾아야 해요. 지역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온 동네를 뒤지며 민준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역은 민준의 친구들을 수소문했습니다. 학교에서 민준과 가까웠던 아이들의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민준이랑 어울리던 애들이 폐공장에서 모인다고 해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폐공장이 어디죠? 산업단지 끝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위험해요. 나쁜 형들이 와요. 지역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지역은 자신의 정보망을 이용해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대표님, 그 폐공장 주변에서 흑곰파가 활동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아이들을 이용해서 빈집털이 같은 범죄를 시키고 있대요. 지역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시각 폐공장에서 민주는 친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야, 민준아. 왜 이렇게 우울해? 친구가 물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큰형들이 와서 좋은 일 시켜준다고 했어.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잠시 후 흑곰파 조직원들이 나타났습니다. 애들아, 오늘 쉬운 일 하나 할래? 조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뭔데요? 친구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별장 하나만 털면 돼. 주인이 없을 때. 그런 거 안 해요. 민준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야, 앉아. 네가 뭔데 나서? 조직원이 민준을 밀어붙였습니다. 우리가 타겟으로 정한 곳이야. 한지혁이라는 놈 별장. 민준의 귀가 번쩍했습니다. 방금 들은 이름이었습니다. 한지혁이요? 왜? 아는 놈이야? 조직원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역은 경찰에 신고를 마치고 폐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경찰도 뒤따라 출동했습니다. 폐공장에 도착한 지역은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안 하면 너희들 다 끝이야. 조직원이 아이들을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도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출발한다. 조직원들이 아이들을 몰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민준이 거부하려 했습니다. 저는 안 할래요. 뭐라고? 조직원이 민준의 목을 잡았습니다. 감히 우리 말을 안 들어? 그 순간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콰당. 서아가 창문을 깨고 들어왔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손 떼. 서아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야, 이년은? 조직원들이 서아를 둘러쌌습니다. 서아는 순식간에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조직원의 팔을 꺾고 두 번째 조직원을 발로 차 넘어뜨렸습니다. 으악! 어떻게 이런 일이? 세 번째, 네 번째 조직원도 차례로 쓰러졌습니다. 모든 상황이 끝나고 서아는 떨고 있는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이 깨진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아는 민준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민준아. 민준은 서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서아가 민준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한 번도 너를 잊은 적 없어. 미안하다, 내 아들.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놓아요. 놓으라고요. 민준이 서아의 품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습니다. 왜 버렸어요? 왜 나를 버렸어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민준을 더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결국 민준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역이 조용히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비에 젖은 채 서 있는 모습이 처연했습니다. 지역은 서아와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됐어. 일주일 후 지역의 집, 넓은 거실과 깔끔한 인테리어의 집이지만 어딘지 차가운 느낌이 났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살 집이야. 지역이 서아와 민준에게 집을 소개했습니다. 민준이 방은 2층 끝방이고 서아는 그 옆방을 쓰면 돼. 민준은 아무 말 없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서아는 민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을까? 서아가 걱정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지역이 위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서툰 솜씨로 계란말이와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민준아, 밥 먹자. 서아가 민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안 먹어요. 민준이 방 안에서 대답했습니다. 아침은 꼭 먹어야 해. 학교 가기 전에. 시끄러워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서아는 문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결국 문고리를 돌려봤지만 안에서 잠궈져 있었습니다. 식탁에서 지역이 혼자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안 내려와? 문을 잠갔어요. 서아가 풀이 죽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아는 민준의 방을 꾸며주려고 침구와 커튼을 샀습니다. 민준이 좋아할 만한 게임 캐릭터 문이었습니다. 민준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방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뭐예요, 이거? 민준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서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가 이런 거 해달라고 했어요? 민준이 새 커튼을 찢어버렸습니다. 민준아. 서아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제발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혼자가 좋아요. 민준이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학교에서 민준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민준이 엄마가 그 영상에 나온 사람이래. 진짜? 조폭 같은 여자? 불쌍하다. 버려졌다가 다시 찾았다며?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민준은 학교 뒤편 담벼락으로 갔습니다. 가방에서 스프레이를 꺼내 담벼락에 거친 욕설을 썼습니다. 다 죽어버려. 민준이 중얼거리며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지역은 민준의 마음을 열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최신 게임기를 사서 민준의 방문 앞에 놓았습니다. 민준아, 선물이야. 지역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준이 문을 열고 게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샀어. 돈으로 아빠 행세하지 마세요. 민준이 게임기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쾅!
게임기가 바닥에 떨어져 부서졌습니다. 민준아, 전 당신이 아빠인지도 모르겠어요. 민준이 방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지역은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역은 인터넷에서 가족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상담을 받아보자. 지역이 서아에게 제안했습니다. 민준이가 갈까요? 억지로라도 데려가야 해. 상담센터에서 세 사람은 상담사 앞에 앉았습니다. 민준은 팔짱을 끼고 반항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영 상담사입니다. 상담사가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먼저 각자 생각하는 가족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상담사가 종이와 연필을 나눠줬습니다. 서아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역은 집 앞에서 웃고 있는 가족을 그렸습니다. 민준은 종이의 새 귀퉁이에 점을 하나씩 찍었습니다. 민준이는 이렇게 그렸네요. 상담사가 민준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점 3개가 뭘 의미하나요? 저희 가족이요. 다 떨어져 있잖아요. 민준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아 씨,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매일 밤 악몽을 꿔요.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를 떠나보낸 그날부터 10년 동안 단 하루도 편히 잔 적이 없어요.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꿈, 찾지 못하는 꿈만 계속 꿔요. 지역도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서아를 오해했어요. 지역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가 저를 이용했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남자아이를 낳았다고 믿었고요. 지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두 사람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어요. 민준은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아, 내 마음도 들려줄래?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민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부모님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상처를 들여다봐야 해. 상담사가 조언했습니다. 네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집으로 돌아온 후 서아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민준에게 억지로 다가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민준이 원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지역도 달라졌습니다. 서재에 쌓여있던 사업 관련 책들을 치웠습니다. 대신 육아서와 청소년 심리학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상담날 민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왜 나를 낳았어요? 민준이 서아를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왜 나를 버렸어요? 서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궁금했어요. 내가 왜 버려졌는지. 서아는 차마 말하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상담사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자. 그날 밤 민준은 집을 몰래 나왔습니다. 터미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밤늦게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민준아, 이 밤에 웬일이니?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민준은 할머니를 보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할머니는 민준을 보자마자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말없이 민준을 따뜻하게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할머니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다 알고 있다, 우리 민준아. 할머니가 민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지?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을 의자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이제 다 말해봐라. 할머니가 들어줄게. 민주는 밤새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제가 누군지 몰랐어요. 왜 부모가 없는지도 몰랐고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 아빠라고 하니까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진짜 저를 사랑한다면 왜 버린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사랑인가요?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내일 아침에 너한테 보여줄 게 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장롱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민준이 어제 보려다가 포기했던 그 상자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엄마가 맡기고 간 거야. 할머니가 상자를 민준 앞에 놓았습니다. 매년 12월 15일 내 생일날마다 가져왔어.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공책과 선물들이 가득했습니다. 1살 때부터 17살까지의 생일 선물들이었습니다. 공책 표지에는 민준이 일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서아의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 내 아들 민준이에게.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첫돌, 2008년 12월 15일 오늘 멀리서 너를 봤어. 혼자 걸음마를 하더구나. 엄마는 뛰어가서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어. 할머니가 더 좋은 엄마가 될 거야. 민준이 7번째 생일, 2014년 12월 15일 학교에 입학했다고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어. 책가방을 메고 가는 모습이 너무 의젓했어. 엄마는 학용품을 사서 할머니께 맡겼어. 민준이 10번째 생일, 2017년 12월 15일 키가 많이 컸구나. 엄마 키를 넘어설 것 같아. 자전거 타는 모습을 봤는데 넘어져도 씩씩하게 일어나더라. 역시 우리 아들이야. 민주는 일기를 읽으며 밤새 울었습니다. 17년간의 기록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감옥에서 출소한 흑곰파 보스가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우리 조직이 망했어. 보스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복수해야지. 보스는 터미널 청소부에게 돈을 주며 정보를 얻었습니다. 매표소 여자 말이죠? 이상해요. 청소부가 말했습니다. 매일 식당 앞에서 애들 학교하는 걸 지켜봐요. 특히 민준이라는 애한테 관심이 많더라고요. 보스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그럼 그 애가 약점이구나. 보스는 민준의 옛 친구들을 찾아갔습니다. 야, 민준이한테 전해줘. 매표소 아줌마가 위험하다고. 친구들이 민준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준아, 너 아는 아줌마가 위험하대. 빨리 와. 민준은 서아가 위험하다는 말에 폐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조직원들이 민준을 붙잡았습니다. 야, 놓으세요. 조용히 해. 내 엄마 올 때까지 기다려. 보스가 서아에게 전화했습니다. 내 아들이 우리 손에 있어. 전화를 받은 서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준이를 어떻게 했어? 혼자 와. 다른 누구도 데려오지 마. 서아는 지역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폐공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이 서아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서아의 차에 GPS를 설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어디 가는 거야? 지역이 서아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폐공장? 왜 거기에? 지역은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의 보안팀을 불렀습니다. 폐공장에 도착한 서아는 민준이 묶여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엄마. 민준이 서아를 보고 외쳤습니다. 무릎 꿇어. 보스가 서아에게 명령했습니다. 서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잘 봐.
엄마는 누구 앞에서도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야. 서아가 자세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순간 서아가 움직였습니다. 번개 같은 속도로 조직원들을 공격했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조직원들이 차례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서아는 여러 곳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보스가 민준의 목에 칼을 댔습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애가 죽어. 서아가 멈춰섰습니다. 그때 폐공장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지역과 경찰 특공대가 들어왔습니다. 총소리와 함께 모든 상황이 끝났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서아가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엄마. 민준이 서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민준이 처음으로 서아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몰랐어요. 서아는 민준을 꽉 안으며 울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들. 이제 괜찮아. 지역도 두 사람에게 다가와 함께 안았습니다. 마침내 가족이 되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서아가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고 옆에서는 민준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깨셨어요? 민준이 서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아는 민준이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민준아, 너 다치지 않았어? 네, 괜찮아요. 엄마가 지켜주셨잖아요. 민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밤새 여기 있었어? 네. 아빠도 계속 있었어요. 민준이 지역을 가리켰습니다. 지역이 커피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깨어났구나. 지역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지역씨. 서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역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사지 못했던 반지였습니다. 서아야. 지역이 무릎을 꿇으며 서아 앞에 섰습니다. 10년 전에 주지 못한 반지야. 지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너와 민준이를 놓치지 않을 거야. 나와 결혼해줘. 진짜 가족이 되자. 서아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서아가 지역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좋아요. 지역이 서아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민준도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3일 후 태어난 서아는 지역, 민준과 함께 터미널 식당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갔습니다. 우리 민준아, 많이 놀랐지? 할머니가 민준을 끌어안았습니다. 서아와 지역이 할머니 앞에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서아가 말했습니다. 민준이를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지역도 깊게 절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구나. 할머니도 우리 가족이에요. 민준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 지역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경찰이 되고 싶어요. 경찰이? 네. 엄마처럼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요. 지역이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아빠가 도와줄게. 경찰대학 준비하자. 민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서아는 자신의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등대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서아가 지역에게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호신술도 가르치고 상담도 해주려고요. 좋은 아이디어야. 내가 후원할게. 지역도 회사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익만 추구하던 예전과 달리 사회 공헌에 힘썼습니다. 지역 사회를 위해 일하는 게 더 보람 있어. 지역이 서아에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주말,
세 사람은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우와, 정말 크다. 민준이 롤러코스터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무서워? 서아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타고 싶어요. 세 사람은 솜사탕을 사서 나눠 먹었습니다. 달다. 서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입 주변에 묻었어요. 민준이 티슈로 서아의 입가를 닦아줬습니다. 회전 목마를 타며 세 사람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사진 한 장 찍어드릴까요? 지나가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처음 찍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어색하게 웃던 세 사람은 결국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이 사진에 담겼습니다. 밤늦게 민주는 책상에 앉아 공부했습니다. 경찰대학 준비를 위해서였습니다. 서아가 따뜻한 우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마. 네, 엄마. 조금만 더 할게요. 서아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지역의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평온이었습니다. 새벽에 민준이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을 지나갔습니다. 소파에서 서아와 지역이 함께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은 조용히 담요를 가져와 두 사람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잘 자세요. 민준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함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민준아, 계란 몇 개 할까? 서아가 물었습니다. 3개요. 너무 많지 않아? 지역이 말했습니다. 아빠는 많이 드세요. 체력 관리해야죠.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녀석이. 지역이 민준의 머리를 헝클어뜨렸습니다. 아빠, 머리 망가져요. 세 사람은 웃으며 티격태격했습니다. 집안이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아침을 먹은 후 민준은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에게. 민준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세 사람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1년 후 시골 버스 터미널. 터미널 한편에 작은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얀 천과 꽃으로 꾸며진 소박한 결혼식장이었습니다. 터미널 상인들과 등대 프로젝트 아이들이 하객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새 한복을 입고 앞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신부 입장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교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민준이 서아의 손을 잡고 나타났습니다. 서아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민준은 서아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 지역 앞에 섰습니다. 우리 엄마, 이제 행복하게 해주세요. 민준이 지역에게 서아의 손을 넘겨주며 말했습니다. 약속할게. 지역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간단한 혼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맹세했습니다. 앞으로 평생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결혼식 후 서아는 다시 터미널 매표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유니폼 주머니에는 세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에게 표를 발권하며 서아는 가끔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6개월 후 민준의 경찰대학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엄마, 아빠, 합격했어요. 민준이 뛰어와서 소리쳤습니다. 정말? 서아가 민준을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최고야. 지역도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입학식 날 서아와 지역은 민준을 배웅했습니다. 잘 다녀와. 네, 엄마. 열심히 공부할게요. 민준이 격려를 하며 말했습니다.
서아와 지혁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지혁은 서울 본사를 정리하고 터미널 근처에 새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물류회사였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가족과 함께 시간도 보낼 수 있어 지역이 서아에게 설명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서아의 등대 프로젝트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방송에도 나오고 상도 받았습니다. 대장님, 아이들이 서아를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훈련해요. 알겠어. 다들 준비됐어? 서아는 아이들의 든든한 멘토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주말마다 세 사람이 찾아와 밥을 차려드렸습니다.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 우리 며느리야. 할머니가 서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면 지혁과 민준이 서아를 지켰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저희가 있잖아요. 민준이 서아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1년 전 약속대로 세 사람은 사진관을 찾았습니다. 자, 웃어보세요.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연스럽고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름휴가, 경찰대학에서 휴가를 나온 민준이 터미널에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시러 왔습니다. 민준이 서아에게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우와, 완전 멋져요. 터미널 동료들이 감탄했습니다. 우리 서아 씨 아들이에요? 네, 제 아들입니다. 서아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역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노래 좋네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녁에 거실에 모인 세 사람은 1년 전 민준이 쓴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기억나? 서아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부끄러워요. 민준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지혁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에게.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서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두 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지혁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두 분은 저의 가장 큰 상처였지만 이제는 저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 세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정말 많이 변했구나. 서아가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자. 지혁이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아는 다시 매표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부산행 2시 30분 출발 승차권 한 장이요. 네, 25,000원입니다. 서아가 웃으며 승차권을 건넸습니다. 창밖에서는 지혁과 민준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가라며 온 것이었습니다. 서아는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터미널을 비추고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세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매일매일 써져가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햇살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달빛 같은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지금까지 달빛 이야기였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